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좌표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그 좌표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네 가지가 있다 했었습니다. 하나는 지평좌표계, 하나는 적도좌표계, 황도좌표계, 은하좌표계.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 지평좌표계 한 가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떤 천체가 있었을 때 관측자를 기준으로 이 사람이 서 있는 그 곳에서 하늘을 봤었을 때 그 천체가 어디에 있는가 요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평좌표계. 그래서 이제 북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지는 각, 방위각과 그 다음에 지평선에서 얼마만큼 위로 올라갔는가, 고도, 그리고 내 머리 위 천정에서 내려간 그 거리를 천정거리.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측자가 서 있는 곳에서 하늘을 봤었을 때 천체의 위치를 여기서 얼만큼이요, 여기서 얼만큼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했었던 거를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하는 적도좌표계에 대한 거를 잘 접목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황도좌표계와 은하좌표계는 따로 이제 수업을 하진 않을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막 문제를 만들거나 내거나 하는 거는 좀 약간 조금 그렇기 때문에 빈도수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은 조금 좀 그래서 그거는 빼고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은하 회전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그때 은하좌표계를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면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우선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었던 거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적도좌표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에 했었던 것보다는 좀 더 어려울 겁니다. 미리 말해두는데 어려워요. 하지만 몇 가지 원리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차분하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능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우선은 앞에 잠깐 띄워놨습니다. 적도좌표계. 자, 적도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의 적도를 그대로 연장하게 되면 천구상에서 적도가 나온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것을 따로 지구적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천구적도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 천구적도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잡는 그 좌표계를 적도좌표계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관측자 위치와 상관없이 지구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에 서 있든 언제 서 있든 상관없이 천체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과 공용할 수 있는 그런 좌표계를 적도좌표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적도좌표계라고 하는 것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냐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구형이잖아요. 구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의 어느 한 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도와 경도라는 그 두 개의 값으로 해서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회시간에 중학생일 때 배워봤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구라고 하는 것도 지구를 그대로 연장해서 만든 가상의 하늘, 구면이기 때문에 똑같이 위도와 경도로 해서 천체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구의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구에서의 위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만큼 올라갔는가, 지구 중심에서 적도까지 이은 선에 대해서 얼마만큼 위로 올라갔는가를 우리가 위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북쪽 방향의 위도면 북위, 남쪽 방향의 위도면 남위 이런 식으로 말을 씁니다. 그리고 세로선인 경도와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그리스 전문대를 지나는 하나의 좌우선, 그것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말하는데 그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재는 세로선이면 동경, 그 다음에 서쪽으로 재는 세로선이면 서경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는 않을 거지만 똑같이 이 천구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구면이기 때문에 위도와 경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천구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지구의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잡아요. 지구의 경도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잡아요. 이렇게 하는 기준점이 있는 것처럼 이 천구라고 하는 것도 구면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점, 기준면을 갖고 위도와 경도를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지금 그림 나오고 있는데 이 그림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텐데 간단 내용입니다. 뭐냐면 천구예요. 요 가운데 지금 지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구라고 하는 것도 가로선과 그 다음에 세로선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 이 가로선과 같은 경우에는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도를 잡는 겁니다.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위도를 잡는 것처럼 똑같이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위도를 잡는 거예요. 자, 그랬었을 때 얘를 우리가 기준점 0이라고 생각한다 치면 그때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위도 경도라고 하게 되면 북쪽, 남쪽 또는 동쪽, 서쪽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적도좌표계에서는 앞서 우리가 지평좌표 했듯이 동서남북이라는 방위를 쓰면 아주 헷갈려 버립니다. 있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동서남북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서남북을 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도좌표계나 지평좌표계처럼 그냥 이 천문에서 말하는 좌표계는 그런 식의 동서남북 방위를 쓰지 않고 숫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구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그 위도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갔었을 경우 플러스라는 기호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쓰게 됩니다.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걸로 쓰게 되는데 플러스라는 이 기호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에는 이걸 막 생략해서 막 썼는데 요즘은 일부러 플러스라는 그 부호를 좀 더 넣어서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긴 하지만 있는 게 보기 편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이게 북쪽 방향의 위도인지 남쪽 방향의 위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죠. 자, 그랬었을 때 0에서부터 최대 어디까지 가냐, 천구의 북극이 여기 있을 것인데 이 천구 북극을 플러스 90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 내려갔을 때 천구의 남극이 여기 있을 것인데 여기를 마이너스 90도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천구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이 위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까지 잴 수 있는 위도선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구 위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어떻게 이름을 짓냐면 적도좌표계에 나오는 위도라고 해서 이것을 적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위. 적도좌표계의 위도, 적위. 그래서 지금 요 밑에 그거 여기 좀 써놨는데 우선은 이거 넘기기 전에 한번 잠깐 보시면 적위라고 하는 저 단어는 결국 뭘 말하는 거냐, 천구를 가로로 나누는 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기준선은 뭐냐면 천구 적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거는 북쪽과 남쪽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부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천구 북극, 천구 남극, 천구 적도를 각각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때요? 아주 간단하죠? 자, 천구에서 나올 수 있는 가로선, 우리가 먼저 적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적위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적위는 나중에 우리가 어디다 써먹을 거냐면 어떤 천체의 최고 고도, 하루 중 가장 높은 고도, 다른 말로 남중고도, 북반구일 경우에 남중고도, 남반구 때는 북중고도란 말을 쓰는데 우선 남반구는 할 필요 없이 북반구에서 하루 중 가장 천체가 높이 올라갈 때를 북중고도란 말을 씁니다. 남중고도란 말을 씁니다. 미안해요. 남중고도란 말을 쓰는데 그 남중고도를 구할 때 이 적위값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 적위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다른 건 다 배제하고 오로지 남중고도 하나 구하는데 써먹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남중고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하루 동안에 그 천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남중보다 높으면 그만큼 오래 보게 되는 것이고 남중보다 낮으면 짧게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얘기는 우리가 뒤에서 지구의 자전 공전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선 천구를 이렇게 가로로 나눌 수 있는 위도선이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지구의 세로선, 경도선처럼 똑같이 이 천구도 세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여기다가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황도라는 말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황도. 자,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걸 잘 보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황도라고 하는 것은 천구상에서 1년 동안 태양이 가는 길을 말합니다. 태양이 1년 동안 간다고요? 그거는 우리 다음에 지구 공전을 얘기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우선은 그냥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황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태양이 1년 동안 가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실제의 지구의 어떤 운동으로 또는 태양계의 접목을 시켜서 본다 그러면 황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지구의 공전궤도면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황도면입니다. 황도면. 자,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봤었을 때 지구의 공전궤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구의 공전궤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 거예요. 그러면 지구와 같은 경우에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그때 지구의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지가 않죠. 가상의 수직선을 이렇게 그어본다 쳤을 때 지구의 자전축은 살짝 이렇게 태양 쪽이든 태양 반대편이든 수직선에 대해서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때 기울어진 값이 얼마냐면 현재 23.5도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23.5도. 자, 그러면 이 선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구의 자전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전축. 자, 이 자전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난번에 했었던 천구구조 한번 잘 기억을 되살려 봐요.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부터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수업이 다 이해 안 갑니다. 왜? 계속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 지구과학은 단어별로 똑똑똑 잘라졌는데 여기는 잘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이해를 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전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천구구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시간권이라는 이 용어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자전축이 되는데 이게 천구구조상에서는 시간권이라고 했던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시간권과 직각관계에 있는 선 하나를 그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실제로는 지구의 적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구의 적도. 그런데 지구의 적도를 그대로 연장하면 뭐가 나온다 했었죠? 그렇죠. 천구의 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가로 안에 쓰여 있는 것은 천구상에서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가로 앞에 있는 이것들은 실제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축이 천구에서는 시간권, 그 다음에 지구의 적도가 천구에서는 천구의 적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북극성은 어디 있을까요? 북극성은 지구 자전축을 그대로 연장했을 때, 다른 말로 지구 북극을 그대로 연장이 되면 천구 북극이 나오죠. 그 북극에 있는 별이 이게 북극성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게 천구의 구조와 그 다음에 지구의 실제 구조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앞서 얘기했던 요게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면 이게 곧 뭐가 되냐면 황도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쵸, 황도. 그래서 이 천문에서 이제 계속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각도라는 것이 몇 개 나와요. 각도.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딱 보시면 자, 지구 적도가 천구 적도고 자전축이 시간권이고 지구 공전궤도면이 황도면이라면 그때 여기 이루는 각이 23.5도가 되면 나머지 이만큼의 각은 66.5도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각을 두 개를 썼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냐면 보통 객관식 첫 번째 문제 또는 기라 두 번째 문제 나올 만한 얘기인데 기본 개념이라도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천구적도와 시간권이 이루는가? 천구적도와 시간권이 이루는가? 이것과 이것이 이루는 90도. 그쵸? 그러면 황도와 천구적도가 이루는가? 황도와 천구적도 이루는가? 황도랑 천구도 이루는 것은 23.5도죠. 그쵸? 그 다음에 황도와 시간권이 이루는가? 황도랑 그 다음에 시간권이 이루는가? 66.5도.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각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각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요게 같은 이름이고 요게 같은 이름이고 요게 같은 이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황도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 천구에서 태양이 1년 동안 지나가는 길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좀 천구에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 건데 그 그림하고 지금 했던 이 내용하고 잘 매치를 해서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여기다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자, 천구가 요래 있습니다. 천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천구 적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 겁니다. 자, 요거 지금 천구의 적도예요. 그럼 이게 적도니까 여기가 천구의 북극, 여기가 천구의 남극이 돼야겠죠. 지구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이고 지구 적도와 북남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황도를 표시해 볼 것인데 황도라고 하는 것이 아까 시간권하고 이루는 각은 66.5도, 천구 적도와 이루는 각은 23.5도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황도하고 천구 적도가 일치하지 않더라. 황도랑 천구 적도가 일치하지 않더라. 그럼 어떻게 표시되냐면 태양이 우리 주위를 이렇게 평행하게 도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돕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그래서 태양의 1년 동안 가는 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약간 이게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내려가서 여기 내려가서 여기 올라가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태양의 길을 표시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선을 황도라고 하는 겁니다. 황도. 자, 그러면 천구 적도가 이거고 그 다음에 황도가 이거면 둘이 이루는 각은 몇 도가 될까요? 천구 적도와 황도가 이루는 각은 몇 도냐? 23.5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요거 23.5도. 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천구 적도와 황도가 이루는 요 각이 현재 지구는 23.5도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황도경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 황도경사라는 이 뜻은 뭐냐면 천구 적도와 그 다음에 황도가 이루는 각 또는 지구 적도와 공전궤도변이 이루는 각 이것을 황도경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 행성의 자전축 기울기와 같은 겁니다. 그 행성의 자전축 기울기가 같은 게 이게 황도경사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서는 진짜 문제가 정말 버라이어티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이거. 황도경사가 얼마인지를 알면 자전축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아요. 또는 자전축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면 여기다 황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구니까 지금 23.5도로 그렸지만 만약에 기울기가 23.5도가 아닌 다른 행성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안 그려지겠죠. 만약에 천왕성의 자전축 기울기는 약 98도예요. 근데 문제를 만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90도다라고 가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황도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구적과 직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지금 그리면 복잡해질까 봐 안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90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황도경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행성의 자전축 기울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 행성에서 보는 천구에다 그림을 그려본다? 그러면 천구 적도와 황도가 이루는 각으로 해서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이 태양이 여기서부터 한 바퀴 삥 돌아서 우리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걸리는 시간이 1년이 걸려요. 1년. 그 중에서 태양이 가장 높이 올라갈 때 이때를 뭐라 하냐면 하지라고 합니다. 하지가 며칠이라고 있었죠? 지난해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6월 21일, 6월 22일, 6월 23일 셋 중에 하나 걸립니다. 해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6월 말쯤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년 중 태양이 가장 낮게 떨어진 이때가 언제냐면 동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12월 21일 또는 12월 22일 또는 12월 23일 셋 중에 하나 걸립니다. 어쨌든 12월 거의 마지막에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가 동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나오죠. 동지에서부터 하지까지 가는 동안에 태양이 천구적도에 걸릴 때가 생깁니다.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겨울에서 여름 넘어가는 중간. 아, 여기가 그러면 봄이구나. 춘분. 그러면 여기가 여름이었고 동지를 가는 저기 뒤로 넘어가는 동안에 여기 천구적도에 걸릴 때 여기를 그러면 가을 축자를 써서
추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춘하, 추동 4개의 절기에 따른 태양의 위치가 나오게 된 것이고 이것을 따로 이분, 이지라고 말합니다. 2개의 분과 2개의 지가 있다는 뜻인데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절기를 표시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했었던 그 적위에 대한 얘기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지금 춘분에 있었을 때 태양의 위치고 여기가 추분에 있었을 때 태양의 위치래요. 그렇다면 여기하고 여기에서의 태양의 적위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춘부 적도에 있는 거니까 0도가 나오죠. 0도. 그래서 춘분과 추분일 때 태양의 적위는 0도가 됩니다. 0도. 잘 적으셔야 됩니다. 0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하지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랑 이루는 요만큼의 각이 23.5도라고 했었죠. 그쵸? 그러면 하지일 때 태양은 적도에서 북쪽 방향으로 23.5도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23.5도의 적위를 갖더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여기 있는 각과 이 각은 마주보는 각이니까 같은 각이 돼야겠죠. 동지 때 태양의 적위는 여기서 내려갔기 때문에 남쪽 내려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3.5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0도 플러스 23.5도 플러스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0도 마이너스 23.5도 태양의 적위는 각 절기마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적위를 하다 말고 세로선을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이걸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의 경도를 잡기 위해서는 본초좌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잡았잖아요. 영국 그린치 천문대를 지나는 그 선이 기준이 돼요. 그 점을 지나는 선. 근데 천구는 그런 점을 어디를 잡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어느 기준점을 잡아서 그 기준점을 지나는 세로선을 갖고 우리가 경도를 따질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하, 추동이라는 이 4개의 지점 중에서 기준은 누가 되는 거냐면 춘분이 됩니다. 춘분. 그래서 이 춘분을 지나는 하나의 세로선을 한번 찍 그어봐요. 이렇게. 이 세로선을 뭔 소리지? 아침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지금. 자, 세로선을 기준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천구를 세로로 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천구를 세로로 나누는 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적도좌표계에 나오는 경도라고 해서 줄여서 적경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적경. 자, 적위와 적경이라는 말을 써요. 적위와 같은 경우에는 천구에서 얼마만큼 위로 올라갔는가 가로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세로선. 자, 그러면 이 세로선인 적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거를 잠깐 봐두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자, 뭐냐면 여기 잠깐만 지울게요. 이건 안 지울 거고. 자, 그 적이라고 하는 것은 천구에서 위도선, 가로선을 했었잖아요. 근데 적경과 같은 경우는 세로선입니다. 근데 이 세로선이 꽤 복잡해요. 요게. 위도가 복잡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경도 훨씬 더 복잡합니다. 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구도 위도보다는 경도가 더 복잡해요. 근데 우선은 지구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을 위에서 어떤 관측자가 이렇게 내려다 봤다라는 가정의 그림입니다. 그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원은 천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천구, 특히 천구의 적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천구라고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조그만 원은 지구를 말하고 있는 지구. 그래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천구를 이렇게 내려다보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춘분을 지나는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천구를 세로로 나눌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 뭐냐면 여기가 지금 춘분이에요. 춘분. 여기가. 태양의 위치가 여기가 춘분이고 이 태양이 우리 주위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 걸린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가 지구의 북극이면서 그대로 올라가면 천구의 북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선을 찌 그려서 내려갔었을 때 요거 이 선이 뭐냐면 여기서는 충분을 지난 요 선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태양이 어느 쪽으로 우리 주위를 공전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잘 들어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동서남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천문회에서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말로 치면 서에서 동이라는 뜻일까요? 동에서 서라는 뜻일까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방위를 얘기하면서 반시계 방향, 천문에서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때 있었는데 서에서 동방향을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서에서 동방향. 이게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저번 주에 했었던 거를 돌려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지금 우리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대요. 그 말은 뭐냐면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1년 동안 우리 주위를 돌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서에서 동이요? 동에서 떠서 서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태양의 일주운동, 지금 말하는 것은 태양의 연주운동. 일주운동은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빠른 주기의 겉보 현상이고, 얘는 연주운동이라는 것은 지구 공전 때문에 1년 단위로 생길 수 있는 겉보기 운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서, 서동 아주 많이 헷갈릴 거예요. 지난주에 미리 예고를 드렸었죠.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을 지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다시 온대요. 그러면 각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0도부터 해가지고 360도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적이라고 하는 것을 단위를 뭘로 썼었냐면 각도를 썼었죠. 각도. 0도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까지 각도라는 단위로 해서 우리가 적이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경까지 각도를 표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혼란스러워요. 이게 적이를 말하는 것인지 이게 적경을 말하는 것인지 아주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마침 다른 단위를 쓰면 되는데 아주 마침 좋은 단위가 있어요. 뭐냐면 지구와 같은 경우에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 자전. 그쵸? 이 지구 자전은 360도라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이 걸린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그대로 내면 지구는 시간당 몇 도씩 자전하고 있는 거냐면 15도씩 자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각도라는 대신에 시간으로 바꿔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군요 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1도라고 하는 의미는 15도라고 하는 것은 1시간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0도, 360도 이렇게 각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잡는 거냐면 여기를 써놨는데 잘 안 보일까봐 0씩 0을 하나만 써도 되고 두 개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0씩 부터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360도가 되려면 시간을 표시했을 때 24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요 선이 0시선이다. 그러면 여기 한 바퀴 돌아와서 요걸 이렇게 잰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재는 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얘기는 서에서 동으로 재는 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요게 0시선이면 맞은편인 요 선은 12시선이 돼야겠죠. 그러면 요 선은 몇 시선이냐? 6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선은 몇 시선이 되느냐? 18시선이다 라고 봐야겠죠. 0, 6, 12, 18, 24 이런 식으로 돌려지는가 이것을 적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쵸? 자, 이 적경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다가 대략 유형을 써놨는데 잠깐 보자면 충분점을 지나는 시간권을 기준으로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충분점을 지나는 요 선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서에서 동방향 해서 제 각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청구를 세로 나눌 수 있는 경도선에서 0부터 24시로 표현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조금 저기보다는 좀 헷갈릴 겁니다. 이게 저기는 그냥 우리가 봐도 딱 봐도 가로선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데 세로선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그 관점을 지구 정면이 아니라 지구 북극에서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관점을 돌려서 생각을 해봐야 되보시죠. 반대로 이것을 우리가 청구 남극에서 이렇게 올려다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달라집니다. 근데 남반구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리 여기서 북반구에 대한 얘기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경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돌려지는 각의 방향,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방향, 그리고 단위로는 시간 단위를 쓰는데 그 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잘 적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시간 단위를 쓰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적경은 도대체 어디다 써놓냐? 적경이 지금 보면 시간이라는 단위를 써요. 이게 잠깐 아까 있었죠? 아주 적당한 단위가 있다라는 거. 이게 왜 적당한 거냐면 적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이 천체를 내가 볼 수 있는 관측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천체를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이 시간대가 오전인지 오후인지 새벽인지 저녁인지 시간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천체를 볼 수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방향.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동쪽인지 북동쪽인지 이런 방향들을 적경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자면 적위가 문제 풀기 쉬울까요? 적경이 문제 풀기 쉬울까요? 딱 봐도 적위가 더 쉽겠죠. 적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위도 물론 잘 알고 하겠지만 적경에 대한 이 개념을 절대로 잃어보면 안 됩니다. 계속 나올 얘기예요. 이게 지구의 운동에서도 나오지, 자전공전, 그 다음에 달의 운도에 나오죠. 그 다음에 행성의 운도에 나오죠. 난리가 아니라 계속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했었던 이 내용을 정말 100%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거를 알겠거니라는 가정 하에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모르면 그 다음 하는 수업 내용 다 이해할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위와 적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앞서 우리가 했었던 태양 있죠? 태양. 이거를 우리가 한번 태양을 적도좌표계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왜냐면 태양의 적위, 적경 다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그 밑에 표를 하나 잠깐 넣어놨습니다. 이거 안 보이니까 지워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절기에 따른, 절기라고 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기에 따른 태양의 적도좌표값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리해놨어요. 자, 보시게 되면 추나 추동인데 우선은 적위는 아주 간단하죠. 천부 적도에 있을 때가 0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플러스 23.5도, 플러스는 생략 가능하다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동지일 때는 마이너스 23.5도. 그리고 적경과 같은 경우는 0시부터 해서 6시, 12시, 18시, 다시 24시 이렇게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서 지금 저는 헷갈리지 말라고 일부러 0 2개 앞에 0을 막 붙이는데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쓰면 그게 좀 버릇되면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쓰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태양의 적도좌표값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나중에 이게 관련된 거를 뭐 잠깐 뭐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긴 하겠지만 우선은 이렇게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밑에 짤막하게 요거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요거.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기필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 남중고도라고 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높은 고도라는 의미를 있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앞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하루 중 최고 고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천체 남중고도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꼭 태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도 달도 별도 행성도 어쨌든 간에 모든 천체의
최고 고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90도에서 관측자 위도를 뺀 다음 그 천체의 적위를 더하면 그게 그 천체의 남중고도가 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식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 식을 지금 증명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약간 부족해요. 그립도 그려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차치해 두고 우리가 꼭 이런 식이 나왔다 해서 전부 다 유도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외우세요. 네, 미안합니다. 그냥 외워요. 90 빼기 위도, 관측자가 서 있는 위도입니다. 위도 더하기 구하고자 하는 천체의 적위.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태양의 남중고도를 구할 건데, 태양의 남중고도, 하진날의 태양의 남중고도, 태양의 적위는 플러스 23.5도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만약에 관측자의 위도가 지금 35도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35도. 자, 그러면 35도인 이 지역에서 하진날 태양의 남중고도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그냥 그러면 됩니다. 90도 빼기 35도 더하기 23.5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해서 지금 55도에다가 그러면 78.5도가 나오겠죠. 아, 78.5도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동짓날에 대한 태양의 남중고도 어떻게 구하느냐? 같은 위도에서 90도 빼기 35도 더하기 얼마를 더해줘야 되느냐? 마이너스 23.5도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51.5도가 나오겠네요가 아니죠. 51.5도 넣으면 안 되죠. 이게 55도고, 그렇죠? 55도에다가 31.5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동일한다. 춘분과 추분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기가 0도니까 따로 뭐 구하는 게 어렵진 않겠죠. 90 빼기 위도 35도에다가 더하기 0도니까 춘분이랑 추분일 때는 어차피 같은 고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하진날과 동짓날, 그러니까 1년 중 가장 태양보다 높을 때하고 1년 중 가장 태양보다 낮을 때하고의 고도차는 47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47도. 왜? 23.5도에 두 배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1년 중 가장 높을 때 고도와 1년 중 가장 낮을 때 고도의 차이는 결국 그 행성 자전축 기울기의 두 배 값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적도 좌표계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이 됐고, 그러면 뭐 우리가 밑에 지금 넣었겠지만 황도 좌표계도 있고 은하 좌표계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연주 중이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대략 한 40분 정도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지구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깐만 쉴게요.